2024년 7월 7일 위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위험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그다음에 한기기업 동일하게 있고요.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이 더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일본, 그 다음에 부동산 위험. 중동 위험은 조금 완화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시적인 위험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의 중동 위기랑 비슷한 시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위험에서 한국 CDS는 변함이 없고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조금은 내려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CDS는 조금 양호하시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요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고금리 상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K그룹에서도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 쪽에서도 신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설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호경기가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증폭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위험과 한계기업을 살펴볼 건데요. 연 7.5%의 고금리에서 소상공인이 힘들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모아놓았던 지자체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조금 펼치기 위해서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나마 그 도움이라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안 일어나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 추진하는 거 있고 제2금융권 머니무브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분 생각하면 1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리동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런다고 해도 시중에 있는 그 금리가 확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위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대출을 조이고 있는 은행, 그 다음에 옥석이 가는데 자금 경사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채 연착륙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금투세 행제세는 계속 반대라고 돼 있는 게 금융위원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위원장이 솔직히 우리나라가 크게 위험했었는데 전에 있었던 금융위원장님이 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원랜드가 아니고 그 뭐죠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빠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돌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 강등 위기 그래서 회사채 만기가 38조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 얼마죠? 550조. 그러니까 버틸만은 한 거죠. 버틸만은 한 건데 여기에서 진짜 부실이 100% 이상 넘어간 기업들은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줬던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은행들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고 영업이익으로 이자 10%밖에 못 내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계 기업의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고 우리가 감시적인 용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예요. 뭐 어떤 고리로 이제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 그 싸움일 것 같고요.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맑음 요게 흐림인데 이쪽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경기 침체 목전인가인데 3회 법칙이라고 해서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대로 이게 그 발동 기준에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 침체 그 고용률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침체로 가기에는 업종별로 호황인데가 있죠. 챗 GPT 쪽에서 일어난 거고 저는 이제 정상 가격 위로는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산업이 챗 GPT 관련된 산업에서 신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지역 건설 경기 침체는 여전하고 그다음에 차도 안 팔리고 그다음에 건설도 힘들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침체가 우리가 체감적으로 벌써 1년 전에 왔었고요. 미국은 그나마 호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좋은 거지 그거 아니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요. 미국에서는 이 금리 인상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 말을 듣는 이유는 부채 비율이 얘는 200%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GDP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연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말은 사실상 뭐냐면
어, 물, IMF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그럼 IMF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입니다.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요. 금리 인상이 이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로만 투자하시고요. 레버리지로는 베팅하지 마십시오. N 좋습니다. N을 사는 건 좋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엔저가 해소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 수출에 부정적이다. 일본에 있는 물건들이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엔화초라 끝이 없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배팅할 겁니다. 이거는 계속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서 시간이 제 편이지 얘네들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백대 부동산 개발사가 전월 대비해서 좀 판매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상반기 매출 40% 빠졌고 부동산 잔혹사가 일어나고 있고 신규 주택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중고 주택 가격은 25개월째 하락. 이게 오래된 집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철강에서도 이게 내수에서 물량으로서 건설이 안 잡히니까 우리나라 그 철강에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매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은행 구조조정을 일주일에서 40곳을 통폐합을 했다는 게 강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한 거거든요. 이게 긍정적입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이런 지방 중소형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이제 SVB 뱅크 은행을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나마 중국 경기가 탈출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은 시장이 많이 무너져도 매수, 12월까지도 떨어져도 매수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입니다. 월간은 부동산 선별매고 3분의 1 토막난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지역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게 비싼 건물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돈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기업 그룹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사용만 잘하면 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정보적으로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자사의 그룹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글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기준했을 때 1조짜리 기업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1조. 1조 그러니까 퍼를 10으로 해서 10에서 20으로 봤을 때 이익이 1,000억 정도 나가는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준입니다. 자, 대형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내가 터지냐? 금리 인상의 직격탄으로 해서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고 지역은행들의 어려움 지속. 결국 지역은행들이죠. 우리로 따지면 제2금융권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연결되는 거고요. 자, 중동 위험에 대한 이제 리포트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휴전 협상 재개가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7.5일 휴전 휴수가 잠기시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전역 공격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긴장인데 헤즈볼라 뒤에 누가 있어요? 헤즈볼라 후티 광군 그다음에 이란 그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대상 교섭 투표가 나온 결과가 7월 이제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전쟁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잠시 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즈볼라 장기장 되면 전략적으로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중동 위험도 있고 물가가 안 잡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위험은 딱 여기까지고요. 지금 가장 높은 주가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미국 시장인 상황일 때 이런 위험 점검은 계속 필연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를 하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순환매입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로 올라오면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가면서 3분의 1까지 줄여놓는 전략을 꼭 추천해 드리고요. 나머지 현금으로 전환해서 가져가시고 신규로 들어갈 종목들은 지금 가소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은근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어떤 업종들은 완전 급락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나 그런 일부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